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목표 주가 53만원, 내년 영업이익 524조 원 전망, 테일러 팹 2나노,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볼 때 거의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HBM은 됐냐?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냐? 엔비디아 공급망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냐?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는 관점은 너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살아나고 있고 HBM4 시대에는 베이스 다이와 로직 통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파운드리는 테일러 팹과 2나노에서 다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소 수준의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구현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더 이상 평면으로만 미세화되기 어려운 시대에 삼성전자가 소자를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집적도와 전력 효율, 성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뉴스는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부 연결해서 보면 한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느린 메모리주에서 AI 시대의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뉴스는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세계 최소 수준인 42나노급 3D 적층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과는 2026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됐고 전 세계에서 제출된 1000편이 넘는 논문 중 최고 평가를 받아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논문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반도체 한계를 넘으려 하는지입니다. 기존 로직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간격을 계속 줄이면서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으려고 옆으로 더 촘촘하게 줄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절연막도 너무 얇아지고 소자끼리 전기적으로 간섭하는 문제가 커집니다. 더 작게 만들고 싶은데 더 작게 만들수록 서로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여준 방향은 단순히 옆으로 더 줄이는 게 아닙니다. 위로 쌓는 겁니다. 평면 위에 나란히 배치하던 트랜지스터를 상하로 적층해서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소자를 넣는 구조입니다. 이건 반도체 미세화의 다음 방향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왜 이 뉴스가 삼성전자 주가와 연결되느냐? AI 시대에는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연산을 하고 전력은 덜 쓰고 열은 더 잘 잡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은 그냥 칩을 많이 깔면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 비용이 올라가고 열을 못 잡으면 성능을 끝까지 쓰기 어렵고 공간 효율이 떨어지면 데이터 센터 전체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더 작은 면적 안에서 더 높은 성능과 더 좋은 전력 효율을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연구진은 수직 적층 구조를 적용하면 같은 면적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이 싸우는 파운드리 전쟁은 결국 누가 더 미세하게 만들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쌓고 누가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연구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건 파운드리와 로직 반도체 재평가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RBC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부와 하부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직접 연결하는 RBC 구조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아래로 쌓은 트랜지스터가 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회로로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쌓는 것과 쌓은 것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깊고 좁은 공간을 식각한 뒤 그 안을 금속으로 채워야 하는 공정은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연구팀은 수차례 공정 변경 끝에 이 기술 구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뉴스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아이디어만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도체는 말로만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논문도 중요하지만 공정으로 구현하고 재현하고 양산 가능성까지 끌고 가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아직 이 기술이 바로 상용 제품으로 연결되는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V낸드와 HBM에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써왔고 이제 그 수직 적층 개념을 로직 반도체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큰 판입니다. 메모리에서 쌓고 로직에서도 쌓고 패키징에서 다시 묶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HBM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볼 때 HBM만 묻습니다. 그런데 HBM4 시대부터는 단순히 메모리 칩만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HBM4에서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로직 공정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HBM4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베이스 다이를 자체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명합니다.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서사가 강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놓고 보면 시장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HBM4로 넘어가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HBM 메모리만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로직 기술 성과를 보여준 것도 이 흐름과 따로 볼 일이 아닙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은 기술 포트폴리오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목표 주가 53만 원 상향입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왜 53만 원이 나왔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은 실적입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실적 개선의 중심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입니다. D램 출하량은 크게 폭발하지 않더라도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낸드 역시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량보다 가격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정말 강할 때는 출하량보다 가격이 이익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고객사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 반도체 회사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동시에 강하게 움직이면 실적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53만 원은 이런 메모리 가격 상승과 DS 부문 실적 개선을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 영업이익 524조 원 전망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항상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증권사 전망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는 가격 사이클이 강하고 고객사 수요와 공격 증설, 환율과 금리,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 숫자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단순히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가전이 갑자기 폭발해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HBM4 시대의 기술 통합 경쟁,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대가 한꺼번에 붙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적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고부가 제품이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미래 성장 축으로 붙는 그림입니다. 이게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테일러 팹입니다. DS투자증권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내년부터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일러 팹이 그냥 해외 공장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돈을 버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기술력은 계속 이야기됐지만 수율과 고객 확보, TSMC와의 격차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계속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파운드리의 기회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커지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고 고객사들이 TSMC 하나에만 의존하기 부담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이나노와 테일러 팹이 실제 고객 물량을 확보한다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일러 팹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비용을 쓰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구글 TPU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차세대 AI 반도체인 TPU 10세대 일부 핵심 칩을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TSMC가 이나노 공정 가격을 올리면서 퀄컴과 미디어텍도 삼성전자 이나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파운드리는 결국 고객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정을 말해도 큰 고객사가 실제로 맡기지 않으면 의미가 약합니다. 반대로 구글, 퀄컴, 미디어텍 같은 이름이 삼성전자 이나노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파운드리 재평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인 뉴스는 확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는지,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율과 일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AI 칩과 모바일 칩 고객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면 주가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차세대 로직 기술 성과가 같이 나오면 파운드리 서사는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 큰 흐름은 메모리 공급 부족입니다. 최근 메모리 시장에서는 D램과 낸드, HBM 모두 공급 부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D램은 수요 대비 공급이 4.9% 부족하고 낸드와 HBM도 부족하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족이 단기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호황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수요가 스마트폰과 PC만이 아니라 AI 인프라에 묶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고성능 SSD와 낸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저장 인프라도 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는 메모리 전반의 수요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넓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명하다면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HBM 파운드리까지 더 넓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급 부족 분석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 상향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D램 가격 상승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낸드 가격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메모리 회사의 이익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고정비 비중이 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비용은 이미 큽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추가 매출이 이익으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출하량이 조금 늘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급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동시에 강하게 움직이면 삼성전자의 실적 레버리지는 매우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D램과 낸드 가격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아질 때 가장 크게 실적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는 기술 뉴스와 실적 뉴스가 동시에 붙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봐야 할 건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오는 24일 마이크론 실적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호황이 얼마나 강한지 미리 가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매출보다 마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강하면 마진이 높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가격 정점 신호가 나오면 마진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률이 시장 눈높이를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실적과 높은 마진을 보여주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논리가 더 강해집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거나 설비 투자 증가로 공급 확대 우려가 커지면 한국 메모리주도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마이크론 실적을 남의 회사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마이크론의 마진 한 줄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여름 방향을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장점과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
D램과 낸드 모두 수익성 개선 기대가 큽니다. HBM4 시대에는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종합 역량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테일러팹과 2나노 공정에서 다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기술 성과는 삼성전자가 미래 로직 공정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회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목표 주가 53만원, 매년 영업이익 524조 원 같은 숫자가 나오면 시장 눈높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눈높이가 올라간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더 많은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검증입니다. 테일러팹과 2나노가 기대를 받으려면 실제 고객과 수율, 물량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공급 부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마이크론 실적에서 마진이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사이클 정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많은 날일수록 그 뉴스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뉴스도 그냥 흥미거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관측이 나왔고 삼성전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확정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는 봐야 합니다. 핵심은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챗봇, 생성형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는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옵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가정, 병원, 건설 현장에서 로봇이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센서,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은 아직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로봇과 피지컬 AI 쪽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분야에서 M&A와 지분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와 로봇이 연결되면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로봇은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 안에는 AI 연산 칩, 메모리, 센서, 배터리, 통신, 소프트웨어가 모두 들어갑니다.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온 디바이스 AI가 필요하고,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반도체와 디바이스 역량은 피지컬 AI 시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산다는 이야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런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AI 경쟁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순간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바이스, 센서, 가전, 로봇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을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큰 그림입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에서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기기와 로봇으로 확산될 때 더 넓은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뉴스는 확정 뉴스가 아니라도 삼성전자의 미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HBM4 시대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포인트는 훨씬 넓습니다.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미래 로직 공정과 파운드리 기술력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목표 주가 53만원과 내년 영업이익 524조 원 전망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DS 부문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합니다. 테일러팹과 2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적자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D램과 낸드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에 직접 연결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이 호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축이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현실 AI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줍니다. 이 모든 뉴스가 하루에 같이 붙는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으로 볼 게 아닙니다. 시장
시장이 다시 계산해야 할 종목입니다. 좋은 그림은 명확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D램과 낸드 수익성이 개선되고 HBM4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나노 파운드리에서 구글, 퀄컴, 미디어텍 같은 고객 가능성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재평가는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테일러 팹이 돈을 쓰는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공장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 시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차세대 로직 기술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기대만 크고 실제 고객 확보나 양산 수율이 늦어지면 주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마진이 흔들리면 메모리 사이클 정점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피지컬 AI 뉴스도 확정되지 않은 관측만으로 과열되면 나중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희망만 볼 종목도 아니고 의심만 할 종목도 아닙니다. 뉴스가 실제 숫자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오늘 뉴스들을 단기 주가보다 프레임 변화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졌다는 이미지에 눌려 있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2나노,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 피지컬 AI 확장 가능성이 같이 나오면 시장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급등 구간에서 들어온 투자자라면 조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목표 주가 53만원 같은 숫자는 강한 기대를 만들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변동성도 커집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붙기보다는 실적 발표와 마이크론 실적, 파운드리 고객사 확인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뉴스가 주가를 받쳐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외국인 수급, FOMC 이후 성장주 분위기, 마이크론 실적 반응이 같이 좋아야 더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뉴스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뉴스들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만들 만한 재료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꼭 봐야 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과 실적 전망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DS 부문 실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고객사입니다. 테일러 팹과 이나노 공정이 실제 고객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뉴스는 기대를 만들지만 실제 수주는 평가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이 높은 마진을 지켜내면 메모리 공급 부족 서사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피지컬 AI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과 현실 AI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도 계속 봐야 합니다. 이건 당장 실적을 바꾸는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 하나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넓은 회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넓이가 실제 돈으로 바뀌느냐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큰 뉴스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구현, 목표 주가 53만원 상향, 내년 영업이익 524조 원 전망, 테일러 팹 2나노 기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가능성, D램과 낸드 공급 부족,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시험대. 이 뉴스들은 따로 보면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묶으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볼 종목이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살아나고 HBM4 시대에는 로직과 패키징 통합 능력이 중요해지고 파운드리는 이나노와 테일러 팹으로 다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과 피지컬 AI 가능성까지 붙으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훨씬 넓어집니다. 물론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는 고객과 수율로 증명해야 하고 메모리 호황은 마이크론 실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로봇 투자는 아직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할 재료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피지컬 AI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삼성전자의 미래 로직 기술을 보여줬고 목표 주가 53만원과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메모리 실적 회복 기대를 보여줬습니다. 테일러 팹과 2나노는 파운드리 재평가의 문을 열 수 있고 피지컬 AI와 로봇은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지도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느린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는 한번 프레임이 바뀌면 더 큰 자금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은 그 프레임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